네, 어셈블리와 기본 문법과 명령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할게요. 자, 어셈블리어 구조를 보면은 인텔 문법과 AT&T 문법이 있어요. 윈도우 경우에는 보통 인텔 문법을 사용하고 리눅스는 AT&T 문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인텔 문법에서는 데스티네이션이 먼저 나와요. 데스티네이션이. 그리고 원본이 뒤에 나오고. 근데 이제 AT&T랑 반대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인텔 문법에서의 어셈블리 명령 형식입니다. 이게 작동 코드가 되고 제1P 연산자, 제2P 연산자. 이게 만약에 인텔 형식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소스가 되고 이게 데스티네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어셈블리어 구조 자체는 AT&T하고 인텔 경우는 뭐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인텔 경우에는 이 소스가 뒤에 나온다라는 거죠. 오퍼런드 2에 데스티네이션이 앞에 나와요. 인텔 AT&T 경우에는 이게 소스고 이게 데스티네이션이에요. 거꾸로예요. 그 다음에 인텔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AX에다가 어떤 값 데시멀로 숫자를 무브시킬 때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런데 AT&T 경우에는 예를 들면 1, 1이라는 숫자를 AX에 move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숫자에 관련된 표현도 여기 달러 표시가 AT&T 경우에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 이건 64비트에 해당하는 레지스트리죠. 레지스트리가 아니라 레지스터. 갑자기 제가 다른 거 생각하다가 좀 말이 헛나왔습니다. 레지스터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인텔의 경우에는 그냥 RAX, RBX 또는 32비트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EAX, 16비트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AT&T는 이 퍼센티지가 붙어요. 네, 퍼센티지. 그게 좀 틀리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인텔의 경우에는 이건 64비트의 경우죠. 이 AX가 갖고 있는 값을 가르치는 메모리를 여기 이게 만약에 0x 뭐 8864번지다. EAX 안에 이제 요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EAX의 대괄호라는 거는 요 번지가 가르치고 있는 요 값, 네, 주소가 가르치고 있는 값, EAX가 가르치고 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대괄호가. 그죠? 그러니까 EAX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0x8864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이고, 64. 자, 그럴 때 대괄호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인다이렉트가 되겠죠. 네, 인다이렉트. AT&T 경우에는 이런 괄호 표시를 합니다. 네, 괄호 표시 이렇게 대괄호를 쓰지 않고 괄호. 자, 그 다음에 인텔의 경우에는 EAX의 주소가 0x 뭐 8864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요게 가르치고 있는 값이 요게 되겠죠. 그러면 대괄호에 플러스 4라는 거는 요 EAX 값 안에 들어가 있는 어드레스에 대해서 플러스 4를 한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가르치는 거죠. 여기를 가르치고 있는 값을 뭐 무브하든지 애드하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AT&T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약간 틀리죠. 표현하는 게 신텍스가 다른 겁니다. 자, 어셈블리의 구조를 보면은 구조에서 우리가 이제 리눅스에서 그 디버깅 툴을 이제 사용을 할 텐데 GDB라는 디버깅 툴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때
리눅스 경우에는 디폴트로 AT&T 신텍스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텔 신텍스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명령어를 주면 돼요. 예를 들면 나중에 우리 실습할 겁니다. GDB에서 execution 파일이 AAA다. 그러면 GDB라는 프롬프트가 떨어지면 이 명령어를 만약에 주게 되면은 인텔 신텍스로 보이게 돼요. 예. 그래서 보통 그 개발자들은 인텔 신텍스를 선호합니다. 인텔 신텍스를. 근데 이 교재에서는 AT&T 구문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칼리에서 오버플로어 어택, 버퍼 오버플로어 어택을 학습할 때는 또 인텔 구문으로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AT&T하고 인텔 구문을 좀 구별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신텍스 구문이 이렇게 틀리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어셈블리 랭귀지의 데이터 타입 볼게요. 우리 이거 배운 거니까 원 바이트가 8비트죠. 이건 바이트라고 그러고 2바이트는 워드, 더블 워드는 4바이트로 됩니다. 네, 이건 아는 거니까. 자, 바이트 오더링이 있어요. 빅 인디안하고 리들 인디안이라는 말이 있는데 빅 인디안은 모토로라 프로세스 경우고 리틀 인디안이 인텔 계열, 그 다음에 AMD 계열은 리틀 인디안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메모리에 저장하는 기법이 좀 틀린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32비트죠. 32비트짜리 16진수로 이렇게 값이 있을 때 메모리 1000번지부터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은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모토로라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게 먼저 저장이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바이트 오더링이잖아요. 주소 하나, 바이트 오더링 어드레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주소가 8비트, 1바이트의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죠? 이게 주소 번지가 0x 뭐 00이다. 여기가 0x01이다. 그러면 8비트씩 이렇게 저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32비트니까 몇 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0, 1, 2, 3. 여기까지 차겠죠? 그런데 지금 1, 2, 3, 4, 5, 헥사로 1, 2, 3, 4, 5, 6, 7, 8을 저장을 한다고 그럴 때 빅 인디안 경우에는 여기에 0x12, 0x34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0x78 그죠? 여기가 0, 1, 2, 3 리들 인디안은 거꾸로 예, 여기 뭡니까 하위 바이트가 여기 하위가 되게 여기는 상위 바이트가 어떻게 됩니까? 하위 어드레스에 저장이 되죠. 여기는 하위 바이트가 하위 어드레스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0x78, 0x56, 0x45, 34, 0x12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틀 인디안이 이게 작은 거니까 저는 뭐 그렇게 했는데 작은 게 그러니까 밑에 하위 값이 하위 어드레스에 저장이 된다. 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셈블리 랭귀지의 주소 지정 방식이에요. 이거는 뭐 보시면 BX 레지스터 내용을 BX의 레지스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16비트죠. 16비트 그래서 BH, BL로 나눌 경우에 여기에 만약 0001, 0100 이게 있으면 이게 BX가 되잖아요. 이 값을 DX라는 레지스터에 옮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이렉트 어드레싱이 있어요. 다이렉트 어드레싱은 여기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게 데이터 세그먼트를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 세그먼트. 데이터 세그먼트가 가르치는 어드레스가 있을 거고 여기에서 8088H는
옵셋이에요. 옵셋. 네, 옵셋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8088H를 더해서 여기에 있는 어드레싱 하는 요 실제 값을 AL에다가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이 말은 8비트만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8비트만 이게 AL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경우는 DL이면 8비트죠. 8비트에 해당하는 값을 DS 데이터 세그먼트에서 옵셋 1, 2, 3, 4H까지 가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DL의 값을 여기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이제 주소 지정 방식이 돼요. 다이렉트 어드레스입니다. 이거는 레지스터 인다이렉트 어드레싱인데 세그먼트 콜론 옵셋이 돼요. 단지 세그먼트는 명시적으로 적지 않고 주소의 레지스터만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죠. 세그먼트를 명시적으로 적지 않은 경우죠. 이 경우에 이거 지금 현재 우리 인텔 신텍스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인텔 구문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DS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데이터 세그먼트를 기준으로 해서 BX가 가르치고 있는 저장되어 있는 옵셋만큼 증가시켜서 거기에 있는 내용 값을 AL에다가 옮기게 됩니다. 8비트가 옮겨지는 거죠. 여기 1바이트씩 적재가 되니까요. 이 경우에는 데이터 세그먼트하고 스택 세그먼트를 디파인 해준 경우입니다. 여기는 생략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레지스터 간접 지정 방식의 변이가 더해진 메모리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자, 이거는 여기에 데이터 세그먼트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이고 데이터 세그먼트를 기준으로 해서 BX 값에다가 20H를 또 더한 거예요. 또 더해서 가르치고 있는 값을 AL 레지스터에 무브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표기도 가능해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어셈블리어의 기본 명령어예요. CPU 종류에 따라 동작 가능한 오퍼레이션 코드가 다른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먼저 산술 연산 명령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실 수 있는데 arithmetic instruction 기본적인 정수 계산을 하는 거죠. add 하면은 어떻게 돼요? AL에다가 AL 플러스 4 해서 AL에 저장하는 거죠. AL이 3이라고 그러면은 AL이 7이 될 겁니다. 그죠? 여기 OP 코드가 좀 다른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뒤에 물론 이제 AT&T 신텍스이긴 하지만 레드의 경우에 레드의 6.2로 시연 실습을 할 텐데 거기서는 add L 이렇게 롱 32비트 CPU 체계를 의미하는 add L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다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subtract는 AL에다가 AL-4를 하는 거죠. AL이 7이라고 그러면은 AL은 3이 저장이 될 겁니다. 자, compare는 비교해서 AL하고 마이너스 4를 해서 이게 만약에 AL이 7이면은 뭐가 될까요? 3이 되죠. 0이면 만약에 이게 0이 되면은 true가 리턴이 되는 거고 1이 되면은 false가 됩니다. 1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0이 아니면은 false가 되는 거죠.
데이터 전송, 데이터 트랜스퍼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메모리, 범용 레지스터, 세그먼트 레지스터로 참조되는 주소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게 됩니다. 자, move가 데이터 이동할 때 사용이 되는데 BP의 현재 값이 1004가 아니라 1000, 0004 여기라고 봅시다. 그러면 BP의 8 하면은 여기가 되겠죠. 네. 여기는 지금 한 칸이 4바이트 오더링 어드레스로 되어 있는데 실제 어드레스는 바이트 오더 어드레싱이죠. 그러니까 한 바이트씩 순서로 메모리 어드레싱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실질적으로 4칸이 더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5는 6, 7, 8 이렇게 어드레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을 하면 8칸이 뛰니까 헥사로 0000C가 되겠죠. 여기에 있는 데시멀로 1024가 지금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AX에는 헥사로 0x400이 저장이 될 겁니다. 32비트로. 그 다음에 푸시는 버퍼 오버플로우 어택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인스트럭션이에요. 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스택일 경우에 하위 메모리에서 로우 메모리로 뭡니까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죠.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코드가 있고 데이터 세그먼트가 코드 세그먼트, 데이터 세그먼트, 그 다음에 힙이 있고 여기는 유저 스페이스죠. 유저 스페이스에 shared library 함수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유저 스페이스에. 힙이 쌓이게 되면 에몰록 같은 그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을 만약에 뭐 400바이트를 얼로케이션 했으면은 런타임 때 이게 이제 증가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400바이트가 이렇게 쌓이지겠죠. 물론 이 쉐어드 라이브러리 있는 쪽을 침범을 하면은 뭐 세그멘테이션 에러가 폴트가 날 겁니다. 스택은 위에서 아래로, 힙은 아래에서 위로. 그래서 푸시는 이 연산자에 만약에 ESP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ESP가 4바이트가 쌓이게 되고 스택 포인트는 증가하겠죠. 플러스 4바이트 증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ESP가 32비트인 경우에 4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게 4바이트가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데이터 크기만큼 감소가 돼요. 여기 미안합니다. 저도 잠시 헷갈렸네요. 이게 SP-4가 되는 겁니다. 하이에서 로우로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팝은 여기 요 연산자를 예를 들면 이게 EBP다. EBP 4바이트 경우에 이걸 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SP보다 플러스 4로 되겠죠. 올라가니까. 그죠? 자, load effective address to register인데 이거는 실질적인 어드레스를 레지스터에 로드하는 겁니다. 로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move 같은 경우하고 re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이 ESI의 값이 요거라고 봤을 때 ESI 대괄호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그림으로 얘기해야겠네요. 여기가 메모리가 있고 여기 메모리 번지가 0000111이고 요 안에 45라는 밸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ESI가 요거라는 거죠. 이거에 대괄호를 하면 지정하는 요 45에 대한 값이 어떻게 돼요? EAX에 대해 저장이 되겠죠.
그런데 리 경우에는 어드레스 값이 EAX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죠? 요게. 예, 요게 저장이 EAX에 저장해요. 그리고 레지스터에 저장을 할 때는 로드라는 표현을 쓰고 메모리에 저장을 할 때는 스토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load effective address to register에서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니까 load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스토어는 어떻게 해요? 메모리로 저장을 시킬 때 store라는 표현을 써요.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 AX BP 플러스 4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BP가 만약에 이 값이라 그러면 어드레스 값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move 명령처럼 B 플러스 4인 요거 요 값이 가르치는 값이 만약에 뭐 45다 그러면 이 45를 AX에 로드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번지를 로드하는 거예요. 번지를. 요게 4가 되니까 1000 0008이 되겠죠? 플러스 4 하면. 요 값이 AX에 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2비트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리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만약에 무브를 이용을 한다면 BP를 AX에 무브 시키고 그 다음에 AX를 BP가 뭐야? BP가 예를 들면 0x1000008이다. 네, 베이스 포인트니까 요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요걸 AX에 무브 시키고 원래 정확히 표현하면은 move EAX EBP가 되겠죠. 만약에 32비트로 한다면 이거 지금 현재 16비트의 인스트럭션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16비트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0008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AX가 0x0008에 subtract를 4를 했잖아요. 자, 0004를 한 거죠. 그러면 0x0004가 되겠죠. 요게 AX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어드레스 값, effective 어드레스가 레지스터에 로드되는 겁니다. 로지컬 인스트럭션은 뭐 쉬운 거죠.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만약에 AX 값이 8이라고 그러면 데시멀로 이를 이준수로 표현하면 1000이 되겠죠. 10은 1010이 될 겁니다. 이걸 AND를 취하면 요것만 1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제로가 있으니까 제로가 되겠죠. 1000이 되는 겁니다. 5는 더 5는 더 하나라도 1이 있으면은 1이 값이 나오는 거죠. 익스클루시브 1은 베타적이기 때문에 서로 달라야지 1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만 1이 될 겁니다. not 인버트는 1의 보수예요. 1의 보수니까 예를 들면은 0H8이라고 그러면 이 08H는요 0x08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왜 헥사 이게 AT&T 신텍스 표현이고요. 이게 인텔 신텍스예요. 이것도 약간 표현이 틀려요. 그래서 08H면 100이 되죠. 이거에 not를 하면 거꾸로 인버트가 되겠죠. 제어 전송 명령입니다. 컨트롤 트랜스퍼 인스트럭션. 예를 들면 뭐 점프, 그다음에 루프, 콜, 리턴 이런 이제 프로그램의 흐름 제어예요. 그래서 여기 점프해서 보면 unconditional 점프가 되는데 대표적인 점프 명령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주소, 라벨로 주소 또는 라벨로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100H 번지로 점프한다. 이거는 이제 주소로 이동하는 거죠. 주소로. 이거는 어떻게 돼요? 레이블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인스트럭션이 수행을 하다가 점프 스트링을 하면 이 스트링에 맞는 이 스트링이 예를 들면 뭐 스타트다라고 하면은 스타트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폴트라고 하면 이게 폴트가 되겠죠. 네, 여기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또는 룹이라고 할까요? 또는 again, 다시 여기가 again. 네, 여기로 점프해서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CX가 제로가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돌게 되는 겁니다. 이 CX가 카운터니까요. 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자, 콜은 점프처럼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을 하는데 제1피연전사에 레이블을 정의하겠죠.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지정을 하겠죠. 리턴 주소로 인스트럭션 포인터를 백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콜은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 말은 이거하고 같은 인스트럭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인스트럭션 포인트 코드에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코드 세그먼트가 여기 있어요. 코드 세그먼트. 이 IP가 여기 이렇게 해서 지금 실행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콜이라는 걸 만나면 다음에 돌아와야 되겠죠? 콜을 만나면 다음에 이 IP가 하나 증가가 될 거 아닙니까? 여기로. 그죠? 그러면 이 EIP를 스택에다가 푸시하고 점프 EIP 하는 거하고 이 콜이라는 거는 같다, 의미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리턴은 함수에서 호출한 곳으로 돌아갈 때 사용하는 명령. 그러니까 pop EIP를 해서 점프 EIP하고 같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콜과 리턴의 조합으로 이제 어떤 인스트럭션이 생기는지 플로우가 프로그램의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콜하고 서브루틴을 하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EIP 지금 현재 인스트럭션이 요 하나 증가가 될 겁니다. 그걸 뭔가 이제 세이브가 되는 거고 푸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왔어요. 그러면 인크리먼트 AX를 현재 AX 값이 만약에 0x 08이다. 예제선 08로 했네요. 0x 08이면은 인크리먼트 하면은 0x 09가 되겠죠. 하나 증가가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AX가. 그 다음에 쭉 실행을 하다가 리턴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다시 요 add 요로 가는 거죠. 요로. 그죠? 팝 EIP를 해서 점프 EIP로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콜은 어떻게 돼요? 푸시 EIP와 의미가 같다. 요건 좀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푸시 EIP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게 0x09가 될 거고, 예, 요거는 0x10이니까 0x 어떻게 돼요? 19가 되겠죠. 그죠? 맞죠? 예, 0x19가 될 겁니다. 예.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AX는 0x19H가 될 거다. 원래 이걸 빼야 되는데 인텔로 하면 만약에 AT&T 스택스 부분으로 하면 19H로 이렇게 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책에서는 그냥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헥사라는 걸 의미를 주기 위해서 0x19H로 표기한 것 같아요. 룹은 룹 CX 타임스 문장들의 블록을 지정한 획수만큼 반복하는 겁니다. 자, CX 이 카운터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자동적으로 카운트로 사용이 되며 루프 반복할 때마다 감소가 돼요. 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AX에다가 제로를 넣고 CX에다가 데시멀로 5를 넣어요. 그럼 지금 루프를 만나면 얘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씩 1이 감소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AX를 1로 증가를 시켜요. 그 다음에 루프로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카운트는 4가 되겠죠?
하나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AX는 또 하나가 증가돼요. AX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또 L1으로 가고 CX는 3으로 가요. CX가 제로가 될 때까지 요 룹이 계속 도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AX는 5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운터 레지스터가 온다 그러면 루프하고 동작했을 때 우리 많이 사용하는 C 프로그램에서 for 구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셈블링 되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터럽트가 호출이 되면은 코드 세그먼트 인스트럭션 포인터 요거는 이제 16비트의 표현이죠. 32비트 표현을 하면은 EIP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와 플래그를 스택에 저장하고 그 인터럽트에 관련된 서브루틴이 시행이 됩니다. 프로세스 제어 명령인데 이 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따 다음 시간에 버퍼 오버플로 스택에서 버퍼 오버플로 어택에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명령이에요. 근데 이게 활용이 돼요. 아주 적절히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명령이고 이렇게 롭을 만나면은 그냥 어떻게 돼요? 메모리만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CPU는 아무런 의미 없는 명령이에요. 쭉 메모리만 차지하는. 이게 해적판 프로그램을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패스워드를 묻는 코드에 이 롭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럼 패스워드 없이 사용 가능한 거죠. 대체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